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이별하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이 식으면 끝이고 떠나면 뒤도 안 보고 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별 직후 남자가 보여주는 모습만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 않구나. 나보다 훨씬 빨리 잊었나 보네. 이별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겉모습일 뿐인 거예요. 남자는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별 앞에서는 더 숨깁니다. 남자가 이별 직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정심을 가장한 연기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연기에 속아요. 나 괜찮아. 잘한 선택이야. 이제 편해진다. 이 말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남자는 대부분 바빠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친구를 만나고 SNS를 예쁘게 꾸미고 사진을 바꾸고 밝은 척을 하고 일상에 활력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별의 충격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감정이 늦게 오는 그런 존재예요. 감정은 늦게 오는데 현실은 빨리 옵니다. 이 괴리를 견디기 위해 남자는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외부에 뿌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에 제일 많이 속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자가 이미 괜찮아졌다고 여러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남자가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닙니다.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별 후 심리를 이해하려면 초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이 따라붙는 지연 구간을 봐야 돼요. 이 지연 구간에서 남자는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만나도 화려하게 사진을 바꿔도 어느 순간 조용한 밤, 공간이 비고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흔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남자는 그때부터 뒤늦게 흔들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핵심. 남자가 흔들리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흔들리는 방식은 패턴이 똑같아요. 남자는 감정이 아니라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로부터 감정이 돌아와요. 이때부터 남자의 후폭풍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후폭풍은 여러분의 행복보다 이별 직전 두 사람의 마지막 감정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하자마자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만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건 절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최소 2단계 이상의 감정의 루트를 거쳐야 본심이 드러나요. 그 2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현실 도피. 나는 괜찮아라는 자기 최면. 그리고 2단계는 공간이 생겼을 때 올라오는 이름, 후폭풍의 씨앗.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이유는 남자가 1단계에서 너무 멀쩡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바꿨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새로운 여자가 생겼나? 그것도 자연스러운 패턴이에요. 여러분한테 차갑다? 그건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 무너질까봐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남자는 감정을 인정하기 전까지 모든 행동이 버티기 위한 방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기에 남자의 SNS, 말투,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100% 오판합니다. 진짜 남자의 심리는 감정이 따라붙기 시작한 이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감정이 따라오기 시작할 때 2가지 공통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조용해지고, 두 번째는 과하게 밝아지거나 과하게 무심해집니다. 이 2개가 왜 같은 신호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정이 흔들릴 때 남자는 둘 중 하나로 반응을 합니다. 조용해지면서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려 하거나, 반대로 더 큰 자극으로 흔들린 마음을 덮으려고 하거나. 자, 이제 여기까지가 모든 남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이별 후 감정 루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비로소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케이스별 진짜 남자 심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자의 이별 후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3가지 케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마지막 순간 둘 사이가 부딪히며 감정이 충돌한 이별입니다. 이별 직전에 싸움이 많았거나 서로 상처가 깊었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이 경우는 공통적으로 남자가 가장 느리게 무너집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남자는 감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반대로
감정을 끊어내려는 그런 본능이 강해져요. 마지막 순간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남자는 이별 직후 가장 괜찮아 보이는 패턴을 보여요. 즉각적으로 일상에 몰두하고 친구들 만나고 SNS를 밝게 꾸미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며 자신이 이미 정리된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정리가 아니라 감정 회피의 방어막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조용해졌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폭발했던 순간은 사라지더라도 함께 보냈던 80%의 시간이 평온하고 따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마지막 고통보다 전체적 온기를 더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싸우면서 헤어진 커플은 의외로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서로를 떠올립니다. 남자는 그 시점에 비로소 감정을 다시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남자가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은 보통 아주 조용한 밤, 문득 떠오르는 그런 순간,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비교될 때 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남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얘는 역시 나 없이는 못 사는 애네.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순간 남자의 흔들림은 바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의 이별에서는 절대 먼저 다가가면 안 됩니다. 남자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유형의 남자 내면에서 천천히 아물다가 어느 순간 되살아나는 감정이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가장 나중에 표현하지만 가장 깊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조용히 멀어진 이별이에요. 싸움도 없었고 감정 폭발도 없었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준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고 온도가 식고 어느 순간 관계가 끝나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이 경우 남자의 초기 감정은 이제 편하다입니다.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어졌으니까 감정적 소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일상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유형은 가장 수면 아래에서 늦게 후폭풍이 옵니다. 조용했기 때문에 감정도 조용하게 되살아나요. 여러분을 떠올릴 만한 트리거가 너무 많거든. 예전에 같이 가던 길, 익숙한 노래, 비슷한 분위기, 함께 먹던 음식, 대화 스타일, 작은 습관까지. 이 유형은 눈물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후회가 와요. 가장 무서운 건 후회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이별 직후에는 어떤 연락도 없어요. 공백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을 떠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 조용했기 때문에 감정적 방어막이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면 프레임이 무너집니다. 조용히 멀어진 이별일수록 남자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려야 돼요. 다시 흐름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떠난 사람이 아니라 사라진 온도입니다. 이 유형은 보통 5개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후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지낼수록 삶이 흐를수록 이 남자는 여러분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쉽게 보내버린 건 아닐까? 그 사람만큼 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 생각이 시간과 함께 감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이별 직전에 한쪽이 과하게 무너진 이별이에요. 즉, 여러분이 마지막에 많이 매달렸거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태였거나 상대에게 감정을 너무 많이 보여준 그런 경우예요. 이 유형은 남자의 후폭풍이 가장 늦게 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자는 죄책감에 약한 존재예요. 이별 직후 남자는 이렇게 느껴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 됐다. 상대가 너무 힘들어했겠다. 내가 계속 더 있으면 더 상처를 받게 하겠구나. 그래서 이 유형의 남자는 여러분을 회피합니다.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고 미안함이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무너진 경우 남자는 시간이 지나야 감정을 꺼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떠나온 선택을 정당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정당화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 비교 루프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일상을 살면서 문득 여러분의 헌신, 안정감, 따뜻함, 배려 같은 것들이 비교되기 시작을 해요.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을 떠올리기 가장 쉬운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감정보다 죄책감이 더 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죄책감이 옅어지면서 남는 건 좋은 기억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은 마지막에 매달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남자가 제 감정을 해석할 수 있어요. 계속 감정을 드러내거나
슬픔을 표현하면 남자는 다시 부담 때문에 감정을 밀어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세 유형을 완전히 해석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을 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 후폭풍이 오나요? 여러분, 후폭풍은 날짜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감정이 다시 움직이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후폭풍이 오고 그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멈췄을 때. 둘째, 상대의 확신이 흔들릴 때. 셋째, 새로운 일상에서 무의식적 비교가 일어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남자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회는 여러분의 변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여유로울 때 안 돌아옵니다. 여유가 깨질 때 돌아옵니다. 그 여유를 깨는 방법은 매달림도 아니고 자극도 아니고 외모의 변화도 아니고 보여주기식 성장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게 자기 관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요해질수록 상대는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재회를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운동하고 공부하고 스타일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변해도 상대의 프레임이 위에 있는 이상 그 변화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게 하는 한 여러분의 변화는 전부 나를 위한 그런 변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은 빵원이에요. 그래서 변화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상대의 우위감을 무너뜨리는 것. 이건 싸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시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복수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너무 많이 주던 감정을 걷어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멈추는 순간 상대는 당황해요. 그리고 그 당황이 불안으로 이어지고 불안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듭니다. 남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흔들리면 진짜 오래 갑니다. 여러분이 공백기를 잘만 보내면 기다리던 그 순간은 꼭 오게 되어 있어요. 단지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할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재회의 주도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남자는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이렇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그 순간을 만들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